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많은 분을 내빈 소개해서 좀 못했습니다. 그 점 우리 당일 부모님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많은 분들 오셨고 또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소개하지 못한 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미의 농정의 책임자로서 일해온 조석희 구미시 선산출장소장님이 구미시의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희 소장님은 이달 6월 30일로 공직 생활을 퇴임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 농민들과 기쁨, 슬픔을 함께해온 조석희 소장님의 농정 부상을 청해듣기 전에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계속해서 구미시 농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뜨거운 박수로 우리 조석희 소장님을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미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우리 조석희 소장님께서는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기반을 구축하고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대하게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석희 소장님의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구미시의 푸드플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 조석희입니다. 오늘 농림부 차관본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농업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년 되게 재미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큰 자리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오늘 많은 손님 모신다고 공부를 좀 했는데 안 끌고 열심히 바짝 차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은 이제 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안인데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 우리 저 이정상 과장님이시나 뭐 전문가들 계시는데 푸드플랜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 구미가 어떤 도시인지 농업이 어떤지 그래서 왜 푸드플랜을 하려는 것인지 푸드플랜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까번에 과장으로 오셨는데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 좀 하고 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리고 또 농업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뜻에서 한번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 먼저 참 좋은 변화 행동과 구미를 만들기 위한 구미 비전이 있는데 이 구미 비전 중에 농업도 분명히 산업입니다. 이 산업 부분에 우리 먹거리를 통한 비전을 하나 더 얹자는 목적입니다. 이 우리 푸드플랜이 되면 한 5천여 명의 가족 소득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천억 규모의 먹거리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은 구미의 발전에 산업의 한 분야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시의 여건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농업의 현주소인데 어느 도시나 뭐 저런 많은 농업 지역은 아니겠죠. 그런데 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전원 농가도 43% 되지만 주로 2종, 1종 영업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농사만 지어서 못 보고 산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고, 그리고 1헥타 미만의 소농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70%. 또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밖에 안 되는 농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통계를 77% 정도가 너무 소득이에요. 저런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뒤에 푸드 프레임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보면 아까 김원건 의원님께서 차관 의원님께서도 37세 젊은 도시로 저희들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칸에 보면 구미시거리가 저거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많은 동해는 저렇게 지방 소멸 도시 아무 걱정 없는 일대국이에요. 아주 건실하죠. 그런데 선산 지역,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구미시가 동호통합도시인데 원래 구미시하고 농촌 지역인 선산군이 통합했는데 읍면은 옛날에 선산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층에 보면 보아읍과 상동 면을 제외한 나머지 6대 읍면은 지방 소멸 5등급, 6등급입니다. 요성군이 가장 빨리 없어진다 그랬는데 저거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느낌이 들어가면 0점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 지역에도 구미시 전체가 37세 젊은 도시라 그러니까 읍면 지역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매우 농촌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우리가 이때부터 모르고 있었던 무채있는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한 달 전에 CS 2030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총론 부분 들어갈 때 이미 농업 부분이 산업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에 대한 좀 심하게 저도 옛날에 계획실 있을 때 그걸 미처 사실 몰랐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농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농업이 대접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시 7대 과제 중에 한 그런 내용인데 아마 이것만 봐도 우리 스스로 농업의 경쟁력을 또 시장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미가 산업도시고 수년 전에 구미 불산과 관련해서 구미 농산물이 수도권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공단이 우리 농업에 걸림돌도 될 수 있지만 저걸 잘 살리면 디딤돌이나 올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새로운 농업의 발전의 시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기업체 수가 약 한 3,000개 정도라고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근로자는 10년에 얘기하는데 저렇게 계산하면 월 250만 정도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가 한 3,000동가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나눠가면 150만 이상의 농업 농가를 약 5,000농가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농간 로컬푸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업을 재편 얘기입니다. 우리 농업은 선상들, 조개, 와학들, 해평 다 하시는 지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 다른 농사를 짓기에 부족합니다. 하우스하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쌀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아마 과거에 공단도시에 쌀농사 좀 짓고 또 가족 누구는 나가서 공장에 일하고 하는 그런 농업은 되다 보니까 논농사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또 생산에 쌀이 생산이 잘 됐어요. 품질도 사실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쌀이 문제가 아니고 로컬푸드에는 푸드플레이는 부식류의 생산과 공급이 주가 됩니다. 물론 제 편역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에 저렇게 넓은 시장이 있는 것을 국민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꿈입니다. 제가 작년에 내용을 또 잘 모르면서 용기를 내서 이정성 관장한테 가서 우리 공간에 이런 소비층을 이걸 해나가겠다. 어떤 이제 국가를 하시니까 자신 있게 저를 얘기
사모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농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드리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수상소의 농업 분야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업 관리하고 하는 지원해주는 이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행정 내에 로컬푸드 푸드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그러니까 너무 또 부서가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 있으면 가만히 가서는 협조가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한테 몰려있는 압축된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행정을 일을 하지만 이 로컬푸드 푸드 프로그램은 이 현장 이 책상에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식본부에서는 아마 재단 조직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푸드 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산직거래 상터가 거의 로컬푸드 연동조합입니다. 그 이후에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도 또 발족을 하고 또 구미 행동 로컬푸드 연동법인도 만들어서 또 지난 2월 달에는 공식국부가 중심으로 주관하는 우리 지역 푸드 브랜 공모가 있었는데 2월 달에 저희들 이 공모에 선정이 되고 4월 달 중경에 이 푸드 브랜 전체 계획을 짜는 용역 계획을 공식국에서 5천만 주시고 저희들도 5천만 보태서 1억으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만들면 연도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먹거리 이슈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내용마트도 있고 다 했지만 42만 그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걸 모습들이 적어요. 공무상 직거래상태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로컬 푸드 조합을 통한 그런 생활권 안에 징계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학교 급식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거 다 더하면 한 5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데거든요. 우리 과조합장님이 학교 급식 때문에 예를 쓰시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이 제가 통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서 시장 확보하는데도 굉장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한 급식이 저희들이 하는 그 푸드 프레임 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그 공공기관이 선출을 준 게 아니고 공간에 우리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식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대로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는 것인데 공간에 우리 제가 200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쌀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직원들을 통해 조사를 해봤어요. 좀 많이 미비합니다. 좀 친해져서 좀 그러지만 그냥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본 건데 아마 쌀이 소비량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우리 먹거리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저걸 움직일 수 있는 통합 조직이 매우 필요한데 시장 다른 볼일 보시고 제가 보고드릴 때 얼마나 들으셔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푸드 프레임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입니다. 일반 시민과 다학생은 학교 급식을 주로하고 있고 취약계층에는 여기 보면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이쪽에도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부식되고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 프레임이니까 우리 지역것만으로 못 살아요. 인근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드 프레임에 얼마 정도 그 지상성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정도 농가 소득을 가져오면
5천 동가 정도 돼요. 5천 동가 정도에 월 100만 원만 보장해도 보통은 아니죠. 아마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기했지만 얼마 정도 실제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냐 하는 것은 우리 로컬 푸드를 하시는 단체, 조합 이런 분들이 농가 조직하고 생산 품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지금회장 사업에 215억 정도 세계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형 로컬 푸드 정류장의 연간 소득을 평균 내서 본 거예요. 한 7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75장. 학교 급식에 저만큼 들어가요. 그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적습니다. 공단 급식에는 전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저희들이 다 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반 정도로 잡고 다 더하면 우리 푸드 플랜 시장이 로컬 푸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정도가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농가 소득뿐만 아니고 일자리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37살 젊은 나이라 그랬는데 농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도심 안에 공간에 어려운 걸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기 퇴직하신 분들 50대 중반 정도 돼서 아마 일자리 없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농업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같이 우리 뭐 신기한데 뭐 엎드려서 못 심고 뭐 짐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데도 회사 일하는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일반 시장 시즌을 통한 시장 대책이 저렇고 그다음 미래 세대 3번의 지역 개정 4번의 공단 아까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조달책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상대 핵심 시대 과제가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매장을 만들어서 파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농가 조직화를 해서 기획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전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체제가 필요한데 절대로 지금 로컬푸드 3개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절대로 로컬푸드끼리 경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쟁하지 마시고 농가 조직하고 또 기획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밑바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아마 농협에서도 각 장목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협의 장목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대요. 제품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기술과 조합해서 농가 조직하고 생산 기반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거 안 되면 물건 만들어서 뭐 삼성전자 식당에 우리 거 쓰라고 아무리 해도 쓰지 않아요. 인근 지역에서는 뭐 잘 만들어서 싸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거 농산물이니까 뭐 비싸요. 좋게 비싸게 사가라. 그래 하면 아무것도 안 겁니다. 싸고 좋아야 돼요. 그런 경쟁을 가지고. 요 기획 생산비와 농가 조직합니다. 요거는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실수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상응해서 생산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과정들을 분석해서 새롭게 피드를 해서 농가에다가 자료를 주고 해서 기반을 새롭게 검토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생산하고 그게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 처리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와 같이 가공센터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뭐 가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조달 체계입니다. 이거는 별다른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근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어디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과농협에서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좀 하셔야 돼요. 또 뒤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매시장 안에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채소랑 전축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매시장 기능하고 부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붙이는 방향이 어떨지 용역을 하면서 중간 보고회 할 때 오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연말까지 몇 차례 토론을 합니다. 그때 같이 거기다 좀 내줘서 이게 요번에 할 때 다른 데는 뭐 완주소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10년 걸려서 만든 일이에요 이게. 이거 우리는 한 3년 정도에 압축해서 만들려 그러니까 과정마다 하나의 리스크 없으면 리스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꼭 완전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기간을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공형 그 조직 운영인데 요게 먼저 가야 앞에 설명드린 일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 때 우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재단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농가 조직화하고 유액 생산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로컬 푸드 그 조합이나 여기서 부담을 다 하면 결국 그게 이제 원가로 다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조직 시간 투자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해줘야 원가도 낮추고 또 로컬 푸드끼리 경쟁하지 않고 조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은 100대 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스템과 얘기하는 부분이 저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에 제일 위에 지역시장이 있고 밑에 직거래 관계시장이 있는데 우리 이 푸드프렌이 지역시장까지를 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직매장 통하고 학교 제약계책이죠. 교육제 그런 다른 인근 대도시에 관계 여기에서 조율해 주는 정도로 해서 지역 전체의 농산물 시장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역적 이해가 또 지역적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 민간로봇을 반드시 강화해서 푸드프렌 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해서 기업 대표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기 위한 푸드프렌 추진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 TF는 행정 내부에서 조직 간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오늘 부시장님을 단장을 해서 출장소장으로 단장을 하면 들기 약해서 부시장으로 단장을 해서 일개과 먹거리와 관계된 부서끼리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여행에도 보면 밑에 전담부서가 있는데 이 전담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나는 교육과 따로 있고 농업과 따로 있고 뭐 따로 풀어져 있으면 협조가 잘 안 돼요. 아까 1000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되면 아마 시에서도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사회 현상에서도 뭐 굉장히 지원해주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쪽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오늘날 당장은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려면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모델입니다. 금년부터 공공을 시작해서 저기 농가 조직과 통합시민센터 운영기관하고 공공운영 조직은 지금 올해 10월 전까지 다 만듭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 세부준 추진 사업을 만드는데 농가에 대한 보급을 먼저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마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비용을 줘서 원래 3억인걸 했는데 내년에 가면 훨씬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 기반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빨라도 3년은 바짝 서둘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한 개는 가고 어느 하나 빠지면 저기 성공 못해요. 한 5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뿐만 아니고 강동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푸드프렌 로컬 푸드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을 다시 살리는 특히나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여기에 아주 유적절하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대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다 많은 걸 잘 배워왔는데 이번에 한 10년 걸리는 것을 한 3년 정도에 합축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범진 또 과장님들 바쁘신데 여기까지